영축 총림 통도사가 한국 불화의 가치를 알리고 재조명하기 위한 새로운 불사를 시작합니다. 가로 12m, 세로 24m의 대형 한지 위에 온 물감으로 불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조계종을 비롯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7개 종교 대표가 참여하며 국내 시민단체와 국제단체가 연대합니다. 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 신도회장에 강병직 수석부회장이 취임했습니다. 경북대 의대를 졸업해 의료인으로 봉사했던 강병직 신임 회장은 승복공양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람들이 접촉을 기피하면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사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봉은사 청년회가 언택트 시대 슬기로운 신행생활로 사경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명상 인터뷰에서는 MTV 통합 명상과 표현 명상을 보급하고 있는 불교 상담 개발원장 선업 스님을 만났습니다. MTV 통합 명상과 표현 명상이 어떤 것인지 차이와 효과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9월 21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한국 불화의 가치를 알리고 재조명하기 위한 새로운 불사를 시작합니다. 가로 12m, 세로 24m의 대형 한지 위에 옷 물감으로 불화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대형 불사의 첫걸음으로 한지를 제작하는 현장에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통도사 서우남 주변에 위치한 한지 제작 공간. 50여 명의 스님들이 완성된 대형 한지를 들어 올립니다. 크기는 가로 3m, 세로 24m.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이 3년간 한지 제작 기술을 습득하고 직접 제작한 대형 틀과 닭풀, 닭섬유의 적절한 배합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두께를 고르게 했다 싶으면 이제 그때 물을 빼줘 보는 거라. 물을 빼줘 보면 이쪽 물이 이제 다 내려가 보거든. 다 내려가 보면 이제 마르면 드러내면 좀. 통도사는 같은 크기의 한지를 4장 만들고 이어붙여 가로 12m, 세로 24m의 초대형 한지 위에 불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비단을 바탕으로 한지를 배접해 조성된 일반 불화와 달리 이번 불화는 한지를 바탕으로 조성됩니다. 앞면에다가 종이를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뒷면에 한지를 갖다 배접을 했는데 앞면은 견으로 했거든. 이번에는 나는 이제 앞면을 큰 거로 온장이니까 이걸 갖다 앞면으로 하고 뒤에다가 견으로 배접을 할 그런 생각이에요. 통도사는 불사위원회를 구성해 방장 성파 스님을 총도감으로 전문가들과 32종의 한국 불화를 연구하며 새로운 초안을 제작, 온 물감으로 불화 조성 불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12m, 24m를 한 폭으로 불화를 그리면 또 세계에서 그만한 불화가 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바탕을 옷으로 하고 물감을 온물감으로 하고 이건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의 처음이라. 가로 길이는 12간지를, 세로 길이는 24절기를 의미하며 한지를 바탕으로 온물감으로 조성될 통도사의 대형 불화. 한국 불화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기념비적인 작품 탄생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조계종을 비롯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7개 종교 대표가 참여하며 국내 시민단체와 국제단체가 연대합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구조된 남북 위기 극복을 기원하며 시작한 100일 기도 정진이 반환점을 돌아 마지막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민추보는 지난 7월 1일부터 광복절까지 1차 정진을 회항하고 8월 16일부터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 2주기에 맞춰 2차 정진을 회항했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 간의 찾아온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모으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 2주기가 되는 날로서 그날 2차 회항 날을 맞고 이후에 3차 기도 정지는
9월 20일에서 10월 13일까지 어제 시작해 20여일 동안 진행되는 3차 정지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 13주년인 10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남북 위기 극복 3차 기도 정진에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민추본 사무처나 홈페이지에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차 기도회양은 방북해 신계사에서 봉행하는 안도 검토됐지만 상황상 다음 달 13일 조계사 법당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추본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 기도 정진과 더불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종무원을 대상으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이 되고 해서 이제는 한반도에 분단이 없애야 된다.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을 위한 국제 캠페인이죠.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1억 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조계종을 비롯해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7개 종교 대표가 명예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350여 시민단체와 종교계, 개인을 비롯해 국제단체와 연대에 진행됩니다. 민추본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무인 서명대를 운영하고 서명 용지는 한국전쟁 관련국 정부와 유엔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 캠페인은 endkoreanwar.net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민추본은 코로나19로 제약이 많지만 비대면 온라인으로 한반도 평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 강병직 신도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이날 사명대사 달해제도 봉행됐는데요. 호국성사의 정신이 담긴 현장에 안홍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호국성사 사명대사의 정신이 담긴 직지사. 조계종 8교구 본사 김천 직지사가 지난 19일 설법전에서 신도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직지사 주지 법보스님, 법등스님, 법성스님과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당선인 강병직 신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으로 당선된 주윤식 전 직지사 신도회장은 수석 부회장인 강병직 부회장을 새 회장으로 추대하며 8교구 신도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좀 더 잘할 건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불교의 불자의 자원을 이렇게 하나에 결집하느냐, 이거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결집된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 신도회는 함께 그 신도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신도회가 되도록. 강병직 신입회장은 경북대 의과대학을 졸업해 의료인으로 봉사하고 직지사 승보 공량에 앞장섰으며 지역 내 성지순례 등을 통해 신도회 소통과 화합에 힘써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 회장님은 승보 공양을 전국에서 처음 시행해서 여러 교구로 확산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 신도 회장님들과 협의해서 승보 공양회를 잘 계승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이취임식 법회에 앞서 설법전에서 호국성사 사명대사를 추모하고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납성은 대한불교 조계종 직사 주지로서 사명대사의 영전에 일주행을 살을 것입니다. 민족을 목숨 걸고 지킨 사명대사의 가르침을 기리는 향인 동시에 대한민국과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극복과 치유를 바라는 향이기도 합니다. 신입 신도회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직지사가 사명대사의 정신을 되새겨 불교 부흥을 선도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한 유아용품 기업이 아기들을 위한 신발 1억 원 상당 물량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명절을 앞둔 가운데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명절 분위기를 내기 힘들었던 가정에는 뜻밖의 선물이 반갑기만 할 텐데요.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주식회사 꼬무신 탁관진 대표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 물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주식회사 꼬무신은 1억 원 상당의 아동신발 3,400켤레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탁건신 대표는 명절을 맞아 준비한 선물이 전국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사나 어린이집 시설 아동들에게 기쁜 선물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들한테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요. 저희가 오히려 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서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저희 회사에서도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꼬무신이 기부한 3,400켤레의 신발은 친환경 아기 신발로 한국 전통의 문화와 디자인을 접목해 한류 키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양말 없이 신을 수 있도록 디자인돼 호평을 받으며 20여 개의 국으로도 수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어린이집 원장협의회 류미아 회장은 이번 선물이 친환경, 생태를 추구하고 있는 어린이집 정책들과도 꼭 맞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무신을 잘 몰라요. 지금 저희 어린이집이나 서울시가 지금 생태 유아 쪽으로 많이들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데 너무 딱 맞게끔 그리고 이 명절에 너무 이렇게 좋은 선물을 전국으로 보낼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스님은 어릴 적 고무신을 신던 경험과 추억을 털어놓으며 이번 신발 선물이 선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세대의 경험을 이어주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만 해도 뭐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 깜장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엿바꿔 먹고 엄마한테 혼나고 그랬는데 저 사진을 보니까 요새는 고무신이 굉장히 컬러풀하고 굉장히 좀 아름답다는 생각을 너무 정말 이렇게 앙증맞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이렇게 또 아름다운 또 우리의 고무신을 개발해서 이렇게 또 우리 또 어린이들 위해서 기꺼이 마음을 내신 우리 탁관진 대표님에게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웃을 살피며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전파하는 기업의 이야기는 많은 귀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접촉을 기피하면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사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봉은사 청년회가 언택트 시대 슬기로운 신행생활로 사경 챌린지를 시작했는데요. 미래 한국 불교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감각기관이 총동원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집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제 수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이제 서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첫째는 이제 하심으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부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하심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법회마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봉은사 청년회가 슬기로운 신행생활을 위한 사경 챌린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시작된 코로나19로 매주 열리던 정기법회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신행이 어려워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코로나 우울이 찾아오자 돌파구를 사경에서 찾았습니다. 청년의 한 회원이 꾸준히 써온 사경의 경험을 프로젝트로 제안하면서 시작된 사경 챌린지는 벌써 2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계속 사경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요.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삶의 좀 고요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좋은 그 명운가피를 느끼고 있던 와중에 코로나19가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법회도 못하는데 다른 법우님들도 좀 아무래도 코로나 블루나 이런 것도 좀 심하고 집에서만 있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저처럼 이런 사경을 통해서 좀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이런 걸 얻으시면은 좋겠다. 함께 써보자 사경 챌린지 프로젝트는 회원 각자의 환경에 맞는 경전을 선택해 매일 일정 분량 사경을 하고 청년의 카페에 인증사진과 댓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전도 사경 방법도 각자의 몫입니다. 때론 힘들고 나태함도 찾아오지만 자신과 도반들과의 약속에 인욕을 배우기도 합니다. 사경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는 20여 명의 회원들은 온라인이지만 매일 각자의 목표에 따라 완성해가는 사경에서 성취감은 물론 수행의 체험을 통해 신심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경을 시작할 때 이걸 왜 해야 되는 걸까라는 이제 스스로의 질문도 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서예를 취미로 하면서도 사실 불교 수행 중에서 사경이라는 것을 많이 해보지를 못해서 이번 기회에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서 요즘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그리고 사경을 하면서 이제 경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가게 되고 하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신심을 일으키는 촉매가 되면서 청년들을 자신을 바라보는 신행생활로 이끌고 있습니다. 청년 불자들은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원하며 법회가 다시 열리는 그날까지 릴레이 사경 챌린지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경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좀 반성을 하는 그런 날도 많이 되더라고요. 하루 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 집에 돌아와서 사경을 하면은 이제 그러한 마음들을 좀 사경을 하고 나면서 이제 풀 수도 있고 좀 내일부터는 좀 더 이렇게 지내야지라고 다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좀 좋은 마음을 계속 저는 먹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좋았고요. 끝모를 코로나의 늪에서 청년 불자들의 슬기로운 신행생활은 미래 한국 불교의 희망의 불빛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구례 화엄사가 일제강점기 당시 용성 스님을 마지막까지 모시며 독립운동을 도왔던 동헌당 태연대종사의 열반 제37주기 추모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동헌 문도회장 도철 스님의 헌다로 시작된 추모제는 죽비삼배, 반야심경 봉독, 행장소개, 헌화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코로나19로 스님들은 물론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 모두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1918년 용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독립운동에 함께 참여한 동헌 스님은 대각회 초대 이사장과 조계종 원로의원, 화엄사 조실 등을 거쳐 1983년 구층암에서 세납 88세, 법납 66년으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 포스트 코로나 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서 심리적 방역인 명상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 스님이 생각하시는 명상의 핵심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명상은 명상이란 말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명상의 서구적인 명칭은 메디테이션인데요. 이 원어가 메데리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거 잘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는 메저, 이건 재다, 측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메디슨, 이건 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두 개 합치면 메디테이션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주는 것, 그것이 명상이라는 뜻이 되고요. 한문으로도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게 뭐냐면 눈목자가 들어갑니다. 눈. 즉 관찰을 하는데 뒤에 몸육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상자 같은 거는 모양 상자에 마음 심자니까 결국은 관찰하는데 몸에 대한 관찰, 마음에 대한 관찰, 그리고 성품에 대한 관찰. 이것이 바로 명상이다. 이렇게 아예 명상의 핵심이 뭔지는 명상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있습니다. 스님은 이제 불교 상담 개발원을 구심점으로 또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에 직접 참여를 하시면서 이제 MTB 명상과 또 표현 명상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이 각각의 명상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실제로 제가 이제 WFBY라고 하는 세계 불교도 청년 우위에 활동을 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쯤에 이렇게 전 세계 한 20여 개국에서 불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각자 자기 전통들이 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명칭화시켜서 부를 수 있을까 했더니 테라바다의 T, 마하야나의 M, 그 다음에 우리가 금강승이라고 하는 밀교, 바주라야나의 V, 이 세 개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M이 맨 앞으로 나오는 게 좋겠다. M. 그리고 MTV. 이렇게 해서 전체 불교 명상의 모든 경향성을 합쳐서 MTV 메디테이션. 여기에서 온 거라서요. 서로 잘 통합한 이런 형태의 명상이 MTV 명상인데요. 원래는 MTV가 같은 그 사이즈의 그 캐릭터였다면 제가 요새는 M을 굉장히 크게 씁니다. MTV. 이렇게. 이건 이제 제가 그렇게 쓰는 거. 그래서
마하라고 하는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불교 그 명상을 공부하면 참 좋더라, 이런 경험이 묻어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연결고리들이 다 있더라고요. 즉 몸과 마음, 성품을 관찰한다는 요 전체를 쭉 제대로 교육시키는 시스템을 MTB 명상이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습니다. 표현 명상은 왜 나오게 됐냐면 이것은 서구에서 명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됐는데요. 이 좋지 않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재화, 전문용어로는 내재화 또는 내면화됐을 때 이 심상에 내재화된 것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또는 명상을 통해서 바뀐 심상을 외연화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했다, 얼마나 성장했다, 내가 지혜로워졌다,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론을 표현 명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명상에 있어서 좀 수행자가 지켜야 할 자세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완, 집중, 몰입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음의 변화가 나타날 텐데요. 이럴 때 잘못하면 옆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집중이라는 현상이 조금 되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경안이라는 게 나타나는데요.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근데 이런 상태가 되면 내가 한 소식 했구나. 이래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멈추지 말고 지혜로까지 쭉 가는 것. 이게 바로 명상인의 자세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명상을 통해서 좀 수행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개인적인 변화가 있고요. 몸의 변화가 일단 먼저 옵니다. 몸이 무겁고 이런 것들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지금 굉장히 명상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심리적인 현상이 변화가 됩니다. 우울, 강박, 불안, 불면 이런 것들이 일단 좋아집니다. 현상적으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요게 이제 성품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마음의 또아리를 틀고 있던 큰 가치관이 그대로 처음에는 다 사라지는, 녹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걸 제가 제로 베이스라고 항상 설명하는데, 마음이 일차적으로 제로 베이스가 되고 났을 때, 그때 그 마음에서 정말 우리가 봐야 될 성품이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틀이 다 변화되는 이 효과를 명상이 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불교 명상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명상 시대에 우리 꼭 명상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스님 마지막으로 명상 수행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가장 핵심이 되는 건 히어 앤 나우라고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실 텐데 똑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데요. 화두선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요. 지금 이 순간 오직 화두뿐.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화두가 다른 뜻이 아니고요. 두라는 것은 핵심이 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삶의 양태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화. 이게 이야기를 뜻하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이야기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야기고, 몸으로 보여주면 몸짓 이야기, 말로 하면 말짓 이야기, 마음을 쓰면 이건 마음짓 이야기가 되거든요. 지금 이곳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잘 알아차리면 그것이 오직 화두로 핵심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불교상담개발원에 직접 와서 스님께 또 MTB 명상과 표현 명상의 또 구체적인 이론도 듣고 또 실습도 직접 해보면서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특히 마지막에 지금 여기라는 화두를 또 제 마음속에 또 가지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스님 오늘 명상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